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훔쳐본 남성,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사건은 지난해 7월 전주의 한 술집에서 발생했습니다. 35살 남성이 화장실에 가는 26살 여성을 따라서 화장실에 들어가더니 여성의 옆칸에서 용변 보는 장면을 몰래 엿보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남성에게 적용한 혐의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였습니다. 이 법은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이나 목욕탕에 침입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왜일까요? 남성이 범행을 부인한 걸까요? 아니면 성적 목적은 없었다는 남성의 항변이 재판부에 통한 걸까요? 결론은 모두 아니었습니다. 뜻밖에도 사건의 쟁점은 화장실의 종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공중 화장실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건이 발생한 화장실은 술집 주인이 공중이 이용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술집을 찾은 손님들만을 위해서 설치한 것인 만큼 공중 화장실이 아니다. 그래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식당 화장실도 마음대로 이용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피해를 당하면 여성들은 도대체 어디에다 하소연을 해야 되는 걸까요? 지금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요거를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지금 남성이 전적으로 다 모든 게 무죄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건조물 침입죄는 유죄가 된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 성폭력 특별법에 관한 부분이 네. 무죄가 된 거죠 지금. 성폭력 특례법에 나오는 성적 목적의 공중 화장실 이제 그걸 얘기하는데 왜 이게 이제 문제가 됐냐면요. 공중 화장실의 정의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공중 화장실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04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거기에 공중 화장실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사실 이제 공중 화장실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왜 만들었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돌아다니다 보면 남성 화장실에는 소변기가 2개, 남자 좌변기가 3개 있잖아요. 그럼 옆에 여성 화장실도 좌변기가 그냥 3개 있는 거예요. 5개 만들으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남성 소변기 2개, 좌변기 3개인 것처럼 여성 화장실에도 좌변기만 5개를 만들어라. 최소한도 동등하게. 그러니까 이제 행복추구권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공중 화장실의 개념,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술집에서 불특정 다수가 그 술집을 이용하는 사람이 가는 화장실은 그 공중 화장실 관리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그 종류의 공중 화장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죄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성폭력 특례법이 이야. 그거는 해당이 안 된다 이런.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법률, 자꾸 화장실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보면요. 공중화장실을 만들 수 있는 주체, 누가 만든 공중화장실이라는 거에서 보면 국가도 있고 공공기관도 있는데 개인이 만든 것도 또 있어요. 그 얘기를 다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개인이 그럼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화장실을 만들어서 어디에 체납할 일은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식당처럼 사실은 지나가는 사람들도 우리도 급하면 남의 가게 들어가서 볼일 볼 때 있잖아요. 이런 정도까지도 확대 해석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번 법원의 판결은 아무래도 너무 범위를 좁게 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항소심 가면 바뀔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을 우리가 뭐 죄형 법정주의라 해서 엄격하게 형벌을 줄 때는 엄격하게 이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엔 너무 좁게 해석한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판결이 또 좁게 본 판사에 의해서 이런 그 판결이 또 나올지 모르니까 이번 기회에 공중화장실에서 공중자 빼고 모든 화장실에서 이런 짓을 하면은 당연히 그 법에 저촉되는 걸로 그렇게 바꿔야 바꾸면 될 되지 것 않나 같아요.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로 바꾸면 아, 그 아주 멋진 표현이십니다. 예, 성폭력 특례법에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로 아예 바꿔버리면 이런 논란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입법 취지에는 맞지 않는 건데 사실은 그렇죠. 이건 법률적 미비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때로는 얼마나 허술한가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저는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남자가 된 게 자꾸 부끄러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워낙 이상한 사람들이 좀 있으니까. 근데 건조물 침입죄는 적용을 했어요. 예.
건조물 침입죄는 이게 말이 건조물 침입죄죠. 예. 우리가 뭐 엘리베이터 될 때도 있고 복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화장실 용병칸 같이 특별하게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그 공간에 머물 때는 그 사람만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이용에 제공되는 공간이라면 그걸 다 건조물로 봅니다. 주거 침입죄로 봐서 일반적으로 보시기에는 야, 무슨 화장실이 주거 침입이야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는 다 그렇게 적용이 그렇게 되는 될 거죠. 수가 있다. 예.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까 이제 양 변호사님은 항소한다면 사실은 그 바뀔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중요한 거는 건조물 침입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 사람은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헷갈리게 들으시면 안 된다. 무죄는 절대 아닙니다. 무죄가 절대 안 아닌데 되죠. 헷갈리게 들으시면 안 되고 여기에서 뭐 공중화장실 이거는 더 엄벌에 처해진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건 공중화장실이든 어디든 간에 다중이 이용하는 데에서 이런 짓 하면 더 엄벌에 처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그 뭐죠? 그 뭐 수영장에서 몰래카메라 몰카. 사건도 일어나서 전국이 정말 혼란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그게 어떤 장소가 됐든 예전보다 이런 장소의 개념이나 제한 이런 것들을 많이 없애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디서든 못하게 박아야죠. 제발. 이거는 판사님이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신 것 같아요. 엄격하게 이제 해석을 했다. 어쨌든 이런 일이 좀 없어야 되는데 이거 어디 그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부터 불안해가지고 살겠어요. 예, 오늘 말씀 내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